준비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윤순 여성가족다문화팀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데,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윤순 여성가족다문화팀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아까 그거 다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행정수요 중심 선제적 조직관리에서 추진실적에 유사 업무 통폐합 및 부서 재배치, 상생협력과 상생계획팀하고 산림녹화 도시 녹화팀하고 합쳤어요.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합쳤습니다. 합쳤어요? 예, 합쳤습니다. 상생계획팀하고 상생협력팀하고 합쳐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는 제가 이제 많은 게 합쳐졌으면은 그 과나 팀에 전문직이 좀 배치돼야 되지 않나,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전문직 아닌 사람이 배치되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이 뭐 기술 파트나 뭐 이런 파트 그 전문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합쳐진 데서는 그 하던 업무 담당자 위주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도 할 때는 그 직책에 맞게끔 전문직을,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옮겨 다니면은 그 전문성을 못 키워낸다는 거예요. 다 업무가 자꾸 뭐 이전하고 자꾸 그러면은 전문 기술을 배출한 적 없잖아요. 도대체 그 손해 아닌가. 앞으로 그 국장님께서는 그걸 좀 각별히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 배출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끔 좀 수요 좀 해주시면 부탁드려요. 예. 앞으로 보겠어요,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대인데, 평택시청 직장 어린이집 개원을 3월에 했어요. 현재 실태가 어때요? 나는 그쪽에 지금 짓고서는 물론 이제 근처라 뭐 직장 어린이집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긴 했는데, 그 놀이터 같은 게 너무 적어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뭐 3월에 개원해가지고 현재까지 뭐 놀이터가 적어갖고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 적은. 근데 도로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시끄럽지 않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뭐 좋은 거 있을까? 그게 위치선 정도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위험성 때문에 이제 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펜스차도 좀 이쁜 거를 좀 치지, 그거 무슨 뭐 가둬놓은 것처럼 뭐 철조망이요 뭐요? 펜스를 쳤습니다. 네, 펜스로 친 거죠.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게 좀 이게 안 좋고, 거기서 노는 거 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더라고. 밖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예, 밖으로는 안 나가요. 직장 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이제 직장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맡길 수 있더라고요. 그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분포도? 거기는 뭐 다른 외부적인은 아니고 직원들 자녀만 있는 겁니다. 시청에만 극한돼서 거의 시청 위주고, 뭐 출장소라든가 이쪽 이제 평택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출장소나 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근 지역만, 남북권 인근 지역만 예, 그런 게 위주로. 근데 앞으로는 그 이쪽 여기 북부 쪽, 서부 쪽에도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거는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부 쪽 안출 쪽에서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어요? 아주 필요성은 지금 있는데, 그 영유아 보육법 14조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그 근로자가 500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사업장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지역에도 차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건 여러 가지 바람이 있기 때문에. 7페이지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 역량화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우호교류 도시에는 도시가 몇 군데 났어요? 네, 총 전체 저기 4개국 21개 도시가 있습니다. 4개국 21도시. 근데 체계적으로 그 교류하고 있어요? 예. 아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빼고 안 가는 잘 안 가는데 네, 부진한 시가 6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위원님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진 그 시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다 의향은 있다. 그래서 차후 양 도시 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자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6개 도시가 약간 부진한데 내년에는 프로그램 부진하면은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고 뭐 전자했다 그래서 안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우리 시하고 안 맞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못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 소련도 있죠. 소련은 없습니다. 소련 없어요? 예. 러시아 없었어요? 글쎄 제가 다는 그런 네. 저기 5대 때 러시아에 가서 우리 의원님이 가셔갖고 MOU 체결해갖고 와갖고 담에 도시로다가 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자꾸 안 되나 보네요. 글쎄 확인은 좀 못 해봤는데 아마 의향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MOU까지는 체결이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MOU까지는 교류도시하고는 뭐 틀리거든요. 그 전 단계거든요. 교육 문화 의향을 쏟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김희성 부회장님이 얘기했는데 하와이 호놀루시 우호 교류협의해서 뭐 지금 추진하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가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의원들이 공감을 평생대로 안 해보이는데 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맞다고 봐요? 아니 의회하고 맨날 뭐 협력하자 뭐 상생하자 뭐 이렇게 막 말로만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혼자 따로 하고서는 의회에다가 뭐 승인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 지난번에 그 호놀루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김식 전 부회장님 같이 그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도 형성됐고요. 그리고 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상 그 공문도 의회에서 보냈었는데 사실상 그래서 그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들어서 갔다 온 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네? 집행부 잘 갔다 오고 뭐 홍보하고 뭐 그냥 뭐 농산물 마케팅해서 몇 개 했다 뭐 어떻게 했다 혼자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의회하고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체결할 때 의회 어떻게 해 의원들은 집행부 혼자만 이렇게 갔다 와서 홍보하고 그 체결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의회하고 소통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해야지 같이 체결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그래요. 이 집행부하고 이 체결하는 것보다 의회를 또 같이 상생하고 오는 걸 더 신뢰해요. 체결이라는 게 그거죠. 의회하고 같이 와야 이게 그분들이 뭐 집행부만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믿겠어요?
신뢰감을 더하는 거는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왔을 때 그때 신뢰감이 더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외국 나가는 이런 자체도 무슨 우리가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물동량 뭐 물류 뭐 박람회라든가 뭐 이런 거 갔을 때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 그게 협력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통 협력을 위한 참여 행정구현에서 그 시민과 대화 추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일정 짤 때 좀 기간을 좀 늘려서는 하더라도 야간에까지 그렇지 야간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이제 뭐 이제 시장에 뭐 일정상 이제 그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제 그때 그때 또 의회 회기도 일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세 군데씩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일부분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부분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밤늦게까지 그 시민과 대화 오후에니까는 뭐 일정 시간 막 그냥 널널하게 쓰더구먼. 뭐 제한적인 것도 없고 1시간이면 1시간 딱 해야 되는데 뭐 널널하게 막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하는데 이게 올해도 어떻게 실시하나요? 예,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제 수시 설명회는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이 이제 정시 설명회입니다. 내일에 남부 문예회관에서. 그 입시 설명회가 참 좋던데 또 뭐 입시 뭐 박람회 같은 것도 하나요? 이제 수시 때 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회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요번 같은 경우 상담 부스를 만들어서. 그럼 전문가 데려다가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이런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기 18페이지 효율적 안정적인 공유재산 토지 공용차량관리라고 해서 공유재산이 우리가 시유지 도유지를 좀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에서. 그 재산을 그 매각할 때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해죠. 근데 이제 횟수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매각 경향인데 매각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선 기준을 어떤 선을 두고선 매각하죠? 유독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2014년도와 15년도 이렇게 보니까 적은 횟수로다가 매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부쩍 늘었어요. 돈이 딸려서 한 건지 그건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각 건수는요 비슷한데요. 네. 그 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성이나 이 수용 지역의 지가가 높아서 매각 금액이 높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 면적은 매각 면적은 적습니다. 횟수는 비슷하죠. 그러면 상징돼서 그렇다는 말은 내가 그러면 거의 다가 도로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차투리 토지를 조그맣고 못생기고 기른 거 이제 옆에서 이제 신청을 해놓은 거 위주로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큰 토지들은 아니고 토지 수용 수용하고 나머지만 차투리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각 대상입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주저기가 그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평택시가 시유지 관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이제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 이런 적이나 행정재산은 지금 이미
그래서 청사가 됐던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취득한 거 가지려는 대다수가 그런 거고, 일반 재산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거는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거 나와서 자투리 토지들 남고 이런 부분들. 아니 근데 시유지를 일반인들이 왜 신청을 해요? 이게 이제 이 도로 같은 거 해고선 그거야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 잘라지는 거. 예, 잘라지고 잘라지고 남은 거는 남은 게 이제 뭐, 옆에 그런 나가고 취지로다가 했으면 좋은데 예, 주 매각하는 거는 그런 게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집가가 오른 게 진2산단하고요. 네. 안정리 이제 도시개발 사업 수용 때문에 이제 보상가가 높게 올라서 가격만 이제 도시개발 보상 사업 금액만 같은 높고 거 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매각 면적. 그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 말씀드리는데 시유지를 파악해서 일반인이 신청을 해서 매각해달라고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오는 거예요. 그거 있는지. 잔여지나 뭐 인근 토지라든가 수용하고 남은 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수용해 그 남은 토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게야. 근데 이제 어디에 있는 특정 지역을 지적해서 넣기는 거의 없고 아까도 얘기한 도로 앞에서 자기네 옆에 붙은 땅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임대해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걸 도로 사고 싶다. 이럴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봐서 이제 일정 규모 면적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이렇게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그 판단을 어디서 했냐 이거 그 판단을 누가 했냐 이거죠. 그 기준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000평방미터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매각은 무조건 네. 10억 이상. 네. 그 이하는 이제 뭐 심의를 거쳐서 수의매가 뭐로 갈 것이냐, 뭐 제한경제로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 판단은 거기서 봐야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 있어요?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20페이지 비전 일동 주민센터 신축을 이제 17년 3월부터 이제 공사 착공이 돼요. 예. 뭐 옛날에 이게 지금 그 부지가 그 농민회관 자리 부지 아니에요? 그 변경을 시킨 거예요? 예. 고부지에다가 지금 시키고 우리가 그럼 비전 일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 선정해 놓았던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토지를 취득을 한 건 아니고 취득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아직은 그냥 LH 소유로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 취득은 안 한 거죠. 취득은 안 한 거죠. 예. 계획만 잡았던 거죠. 우리 시가 사용할 때는 그거를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LH 소유로 있는 거를 필요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전 일동의 수건 사업인데 그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죠? 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두 가지 지금 청사 안에 공공조성물 이렇게 해서 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 송탄 출장소 앞에 보면, 송탄 청년회의소에서 제22차 경기지구 제2시 회원대 기념 해가지고 조형물을 세웠어요. 91년도에 이제 세웠는데, 이런 정도의 의미 있는 그런 조형물이 청사 안에까지 세워져야 됩니까? 그 공원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뭐 적당한 곳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청사 안에까지 이 송탄 청년회의소는 어떤 단체죠?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합 전에 송탄시 시절에 아마 그쪽 시에서 아마 동의를 해줘서 이렇게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걸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지나간 일은 뭐 다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 청사 안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공공 건물 안에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는 좀 검토를 충분히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하시고 송탄 청년회의소와 좀 협의해서 그쪽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지금 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좀 들으셨나요? 네, 자치교육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관 부서는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 이제 임원진들이 소태영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4분이 일전에 이제 뭐 시장님과 이제 그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위치에 대한 뭐 이런 협의가 좀 진행이 됐어요? 거기까지 제가 이제 깊이 있는데 이 얘기까지 모르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금이 한 목표액의 60% 이상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출이 돼서 뭐 이제 시장께서도 이제 그 정도면 그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동의가 있었던 부분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을 같이 한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있지만 이게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이제 그런 조각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또는 그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좀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공공 조형물 리스트를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라이온스, 로타리, JC 등의 이제 단체들이 이 정도의 단체들은 아직 법적 지원 단체나 뭐 이런 육성 단체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어떤 조형물을 이 공공청사 내부에 하는 부분 또는 뭐 공원에 하는 부분 또는 뭐 도로변에 어떤 완충 녹지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협의를 해서 같이 그 뭐 내용이 좋고 또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지만 청사 안에까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그 팀이 만들어져서 요즘에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 우리 시에 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 자체가 사실은 다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례를 이제 굳이 말씀하시라면 지금 이제 최근에 도시계획단이라고 이제 2035 도시계획 그거 이제 용역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이제 몇 주차에 걸쳐서 이제 들은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학습 모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계획단 시민참여 이것도 아주 그 잘하고 있는 뭐 또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걸로 보여지고 도시재생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와 합의가 전제가 돼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것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순히 공부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 마음을 모아가고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 직무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민 어떤 학습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도록 이끌어내고 조율하고 지원하는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뭐 염두에 두고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기존에도 이제 복지 분야는 특히 그렇게 거버넌스 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 환경 이런 분야에까지 거버넌스가 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 부분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보 공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 이의 신청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 공개를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요? 정보 공개. 그 정보공개 심의 그 위원회 그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총무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인사위원 그 민간인 세 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회의록 또 서면 심의한 내용들 자료를 좀 보면 이게 이제 비공개에 대한 만장일치 비공개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심의위원회에도 가능하면 이제 민간에서 한두 명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 정보 공개가 취지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좀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도 민간 부분을 조금 더 배분을 늘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러면은 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